스스로가 의심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제가 이제 라방이나 다양한 강의들을 하신 거를 혹시 들어보신 분이 아마 또 있으시겠지만,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제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를 조금 경계하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얘기를 좀 하게 되긴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들 몇 가지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라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또 위로도 하고 그런 취지의 라방이에요. 그래서 뭐 저희가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냥 적당히 소통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매일 일상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함정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 함정에 빠지고 그 함정에 빠져나왔다가 막 고개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이러지 말아야지 막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 이 라방은 뭐 저의 마음을 뭔가 다시 다잡는 라방이기도 하면서 또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그런 어떤 함께 성장하는 라방인 것 같아요. 네. 오늘 특히 이제 자기의심이라는 그 관점에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 선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동기부여나 자기계발 계정 많이 팔로우 하시잖아요. 우리는 항상 시달려요.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리고 또 되게 많은 분들이 하는 그런 독설에 막 시달리고, 우리가 혹은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진짜 시달리면서 사는 게 인생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시달리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 시달리는 게 마치 우리 인생의 쳇바퀴를 막 돌리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듦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은 그 힘듦이 내 인생을 잡아먹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듦의 고리를 끊어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는 게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진짜 내 인생을 위한 얘기인가에 대해서 좀 매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진짜 속상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도 너무 이런 사실들을 모른 채 지내온 순간들이 너무 많았고, 사실 뭐 연수로 따지면 거의 뭐 10년, 20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그런 이 짧은 2, 30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제가 저 자신을 어느 정도 뭐랄까요, 조금 과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내가 나 자신을 약간 정신적으로 학대한다? 약간 그런 거 혹시 공감하시는 분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를 괴롭히는 거는 남이 괴롭히긴 하지만 그 남이 한 말을 듣고 내가 그 부정적인 생각을 꼭 쥐고 놓지 않은 채 내가 나를 괴롭히게 되거든요, 나중에는. 그러면서 생겨나는 게 이제 오늘 주제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 나 잘하고 있는 건 맞을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 방향이 맞을까? 결국 이 혼란을 잠재우고 그 혼란을 내가 앞으로 잘할 수 있어, 혹은 이 혼란을 나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그 신뢰로 전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상담도 하고, 또 이게 인플루언서건 나이가 많건 적건 이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보시면서 뭐 이렇게 너가 나이가 많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뭐 인생의 조언을 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어떤 생각과 마인드는 진짜 나이의 고저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도 전혀 상관없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 중에 3살은 6살의 절반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얘기를 조금 더 확장하면 20살은 40살의 절반이 아니에요. 제가 만났던 고등학생 뭐 3학년도, 제가 만났던 50세의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똑같이 우리는 인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것들에 시달리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모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깨고 새로운 단계로 조금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고, 그 업그레이드가 만들어질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나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경험한다고 하면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게 피부에서 막 느껴져야 되거든요. 변화라는 건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스스로가 의심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짜 짧은 시간 제가 여러분들이랑 인사이트를 나눌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도 있고, 물론 이 의심이라는 것들을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딱 들으실 때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거, 그게 뭐냐면 오늘 이 한 15분, 20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할 것 딱 한 개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딱 한 개, 딱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딱 한 개. 딱 한 개만 딱 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일상에 돌아가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죠? 좋은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죠. 근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요. 변하지 않고 맨날 똑같았던 그런 인생의 상황도 있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어려운 순간들이 있고, 어떨 때는 가족이 우리를 괴롭히고, 어떨 때는 가장 친한 친구가 우리를 배신하고, 어떨 때는 모르는 사람이 날 모르면서 독설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수많은 어떤 이 함정들, 빠질 수 있는 그런 함정들에서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그 고정시켜 놓은 오늘의 주제를 보시면 아마 어떤 분들은 알아채셨을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가 의심될 때 해야 하는 것들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스스로가 의심될 때 실천해야 하는 거라고 제가 썼습니다. 저는 자기계발이나 동기부여 계정을 보면, 제가 또 운영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뻔한 말들이 굉장한 피로감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냥 무조건 실천하세요, 뭐 이런 거 있죠. 뭐 힘들어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신력으로 이겨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말 뇌과학에 대한 이해가 정말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인생이 그렇게 풀리지 않아요. 그렇게 풀렸으면은 우리 인생은 다 잘 살고 있을걸요? 아무도 동기부여 채널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예요. 그냥 실천했기 때문에 모든 게 해결이 된다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 가지 행동을 하면 그 한 가지 행동을 해야 하는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특정한 메커니즘 안에서 단계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 단계씩 차근차근 밟아 나갈 때 인생이 그럴 때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하면서 인생을 바꿔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한 70명 중 80명 분들 정도가 계시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속아보신 적 있으시죠? 어떠한 조언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봤는데 뭔가 안 됐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이 조언을 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예를 들면 뭐 선생님, 왜 이 조언이,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조언을 주셨는데 왜 이게 먹히지 않습니까? 하니까 뭐 앞으로 계속 하다 보면 열리는 거라는 그런 되게 뭐랄까 구체적이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막 던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직접 연구하고 제 인생에다가 적용하고 살아내고 보면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메커니즘이 완벽합니다. 그 뭐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뭐 부자의 마인드와 가난한 마인드를 이렇게 비교하는 책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공감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에게 논리적이지 않은 것이 부자에게는 굉장히 논리적이다,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나 혹은 여러분들의 인생이나 바꿔나가는 방식이나 멘토들에게 받는 조언이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방향성도 이처럼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그 것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지, 현재는 연결이 안 될 수 있죠. 하지만 이것들을 논리적으로 연결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셀렉해서 그분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분들의 설명을 듣는, 소위 말해 요즘 또 새롭게 알게 된 용어죠. 네트워크 드라이빙.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 나가는 것들을 경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조언을 수령하실 때에 조금 뻔한 말 말고 열심히 하자. 열심은 기본이에요. 정말 25%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디폴트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 말고 좀 제대로 된 메커니즘을 좀 보고, 그리고 제가 또 요즘 지난 라방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뭔가 긍정 확언을 아침마다 해야 된다, 막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뭐 이불 개야 된다, 너무 뻔한 말이죠. 하지만 왜 아무도 그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왜냐면 요거는 뇌과학적으로 굉장히 좀 심도 있는 연구나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계속적으로 공부해 나가고 있는 거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실까봐 그런 뭐 망상활성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진 않지만, 결국 우리가 다뤄야 되는 자기계발의 진정한 모습은 이 무의식까지 내려가서 그것들을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삶을 프로그래밍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제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뭐 무의식이든 뭐 여러 가지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특정한 조언을 채택하시고 실천해서 변화를 경험했다면 결국은 이러한 메커니즘 안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거고, 이것들이 만약에 뭔가 좀 이렇게 효과가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맞지 않거나 혹은 우리가 채택하는 조언을 적용해야 되는 그 순서가 굉장히 잘못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즘 또 제가 굉장히 깊게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순서의 문제예요. 순서의 문제. 우리가 어떤 조언을 받든 그 조언이 현재 나에게 적합한 것이냐가 또 중요한 포인트겠죠. 제가 이제 앞에 좀 이야기가 좀 길었지만 결국 여러분들에게 뭔가 진짜 조언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조건들이 꼭 충족이 돼야 돼요. 나에게 적합해야 되고 내 상황에 접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지식과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우리가 연결돼 있지 않은 이 지점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가 의심이 될 때 꼭 실천해야 되는 세 가지라는 주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딱 지금부터 한 15분에서 20분만 좀 가보겠습니다. 네, 누워 계신 분들은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 뭐 앉아 계신 분들은 간단하게 낙서하시는 것처럼 그림 그리시거나 이러면서 들으시면 아마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해낼 수 있을까 의심될 때라는 주제를 제가 왜 선정을 했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전, 그리고 그 1년 전,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쯤으로부터 한 3년 전으로 제 인생이 조금 돌아가야 돼요. 자, 1년 전에는 페이서스 코리아라는 계정이 인스타그램에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팔로워가 0명이었었어요. 자, 그 기점보다,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보다 3년 전으로 더 돌아가게 되면은 저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말하기로는 정말 실패한 인생의 약간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뭔가 이것저것 많이 하지만 제대로 이룬 것 하나 없고, 주변에서 인정도 받지도 못하고, 가족이나 친구들마저도 제가 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서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또 소중한 기회를 가진 사람이 되고 보니까, 제가 1년 전에 겪었던 그 시절, 혹은 지금보다 4년 전에 겪었던 진짜 사회에서 인정도 못 받고 가족도 나를 믿어주지 않고 그 누구의 신뢰도 얻을 수 없는 그 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신 분들을 만나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스스로가 의심될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왜 우리는 그런 의심을 이렇게 정리하지 못하고, 왜 내년에도 인생이 바뀌지 않고 2, 3년 후에도 인생이 계속 바뀌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바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빠질 수 있는 이 정신적 함정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적 함정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그런 관점이에요. 이게 더 멀리 가면 뇌과학과 무의식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오늘은 좀 쉬운 이야기들로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굉장히 힘들지만 가장 첫 번째 했으면 좋겠는 걸로 꼽은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의 시대도 마찬가지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볼 수 아는 사람이 앞으로는 굉장히 있던 미래 시대를 주도하게 될 거예요. 이 얘기는 정말 뭐 NFT나 웹 3.0까지도 이어지게 되고, 비즈니스나 돈 버는 것도 연결되어 있는 거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가치를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이스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만큼 이상적이지 않아요. 그쵸? 근데 그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가능성을 내가 먼저 믿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다 부정적인 걸 이야기할 때 내가 바라보는 나의 긍정적인 모습을 먼저 믿어줄 수 있냐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가치를 먼저 신뢰한다는 거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그 모든 요소들이 내 인생을 부정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틀림없이 존재하고 있는 긍정적 요소들을 내가 먼저 신뢰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거를 먼저 보고 이해하고 있고 정확하게 적어놓거나 혹은 내가 그거를 미리 뭐 적어놓은 거를 읽을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내 삶에 적용이 되도록 그것들을 채택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를 이제 마음의 가드, 마음의 장벽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대부분 뭐라고 생각해요? 부정적인 상황이 일어나면 다 그 상황이야. 그 상황 때문이야.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철학자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상황도 물론 힘들다. 하지만 그것보다 나에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그 부정적인 상황과 사람의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을 탓하기는 너무 쉬워요. 그쵸?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A라는 사람이 말하는 거는 굉장히 뭔가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고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그 사람이 틀렸다는 걸 모두가 알아요.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면은 보통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저 사람은 그냥 저런 사람이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지 라고 하면서 뭘 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버린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가드를 올려버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내 마음의 가드를 올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쉬워요. 하지만 어떻게 올리느냐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내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만큼 내가 내 자존감을 세워줘야 가드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 마음의 장벽을 세우고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어떤 정신적 가치의 함정에서 우리가 탈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부정적인 상황에 올바르고 건강하게 반응해서 내가 내 인생을 꾸려가려면은 남이 내 인생 나쁜 상황이 내 인생을 깎아내리는 만큼 내가 내 인생을 세워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틀림없이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를 올바르게 내가 스스로 판단해 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막 푹푹푹 꺼지고 막 주저앉는다고 느낄 때 있죠. 그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주저앉고 소위 말해 63빌딩에서 우리가 점프를 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막 추락한다고 느껴지는 느낌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힘든 상황 겪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인생이 주저앉고 있다는 느낌. 진짜 딱 주저앉는 거예요. 다리 힘이 풀려서 그냥 풀썩 주저앉는 그 느낌.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뛰어내리면은 이 추락하는 속도감을 경험하는 것처럼 요즘 제 인생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업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추락한 만큼 우리가 그 이상을 성장해낼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좀 권하고 싶은 방식은 밑도 끝도 없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대부분 스스로의 자존감을 일깨우세요. 스스로의 자존감을 찾으세요라고 하면은 거울을 보고 눈과 머리는 내가 해낼 수 없다라는 걸 믿고 있는데 억지로 하죠. 그쵸? 너 해낼 수 있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본인도 별로 안 믿고 있으면서.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강제로 느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내 뇌가 그걸 알아요. 나도 사실 알고 있어요. 뒤끝이 찌릿찌릿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냥 내가 이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 하는 말이야. 알고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진짜 힘든 순간에 괜찮아 라고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칭찬할 때는 데이터 기반으로 칭찬을 해야 돼요. 그럼 칭찬할 때도 사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칭찬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와서 너 그냥 잘 될 거야. 잘하고 있어.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것도 중요하지.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칭찬 방식은 뭐냐면 너가 약간 우리 서로 이렇게 연인끼리 싸웠을 때 지난 일 들추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칭찬하셔야 돼요. 제가 진짜 이거보다 더 정확한 비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지난 봄에 4월 13일 저녁 식사를 하면서 6시 17분쯤에
너가 나에게 했던 말을 난 아직 기록해. 이렇게 우리가 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스로를 칭찬할 때도 너가 지난 봄에 이 프로젝트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사람들한테서 너가 이런 부분을 칭찬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너가 참 잘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가 꼭 잊지 마. 이렇게 칭찬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쵸?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그쵸? 지난 일을 들추듯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거는 데이터잖아요. 내가 심지어 내 머리에서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가 지난 경험상 심지어 단편의 이미지로도 남아있을 거예요. 데이터를 기반해서 칭찬하세요. 그래야 말이 되지.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속이려면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제가 개인적으로 스스로를 그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칭찬했던 첫 번째 사례가 언제냐면 저는 어릴 때 참 자존감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님이 이제 이혼하시고 나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 뭔가 이혼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숨기기 급급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외국인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뭔가 너 영어 진짜 잘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집에 돌아오는 그 버스 안에서, 그 마을 버스 안에서 정말 자존감이 많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때 제가 그걸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도 그래, 너가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었던 인간에서 뭐라도 하나 열심히 하니까 외국인이 너한테 와서 너 영어 굉장히 잘한다. 독학인데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이렇게 정말로 디테일을 살리고 그 순간을 마치 우리가 떠올릴 정도로 아주 생생하게 칭찬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칭찬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받았던 부정적인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거든요. 여러분이 받았던 칭찬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한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인생에서 칭찬을 받았던 일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기억에 현재도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계기가 있게 되면은 그 기억들이 다시 여러분 앞으로 주어지게 될 거고 여러분들의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는 증거물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증거가 내 안에 심겨져 있는데 내가 그 증거를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내가 이미 잘할 수 있는 가치가 내 안에 심겨져 있고 그런 사례도 있고 정말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내가 가지고 꺼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한 채 현재 내 감정을 의도적으로 해하려는 사람의 말만 주목하고 있으면 내가 스스로 나의 말보다 남의 말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로 내 인생에서 귀한 건 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마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을 쥐락펴락하려는 사람들,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려는 사람들, 조종하려는 사람들, 말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눈빛, 제스처 막 이런 것들만 가지고도 사람들을 막 조종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향을 끼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영향 받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아래 직원 100명이 막 이렇게 막 움직이고 그런 장군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그 어떤 이 외부의 이 파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흔들 수 없게 만드세요. 저는 그래요. 제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에 혹하잖아요. 동기부여 항상 그렇잖아요. 뭐 월, 천. 제가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느낄 때 그 약점 쥐고 흔드는 겁니다. 돈에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방식인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뭐 후킹이다, 뭐 포인트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약점을 쥐고 흔드는 것들은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셔야 되는 건 돈이든 어떤 뭐 욕망이든 무엇이든 이게 제가 무슨 막 그런 이렇게 뭔가 욕망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욕망과 요소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강한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비즈니스 쪽에서도 너무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인스타 안에서도 너무 중요하고요. 대인관계에서도 너무 중요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을 쥐고 흔들 만한 것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내 인생이 적게 영향받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하고 3초 만에 예스 하면서 달려가는 상황이 뭐예요? 나를 쥐고 흔드는 게 뭐예요? 가족일 수도 있어요. 돈일 수도 있어요. 뭐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 인생을 쥐고 흔드는 것들이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내가 내 인생을 먼저 세워야 돼요. 마치 우리 키보다 조금 높은 곳에 되게 무거운 짐을 밀어서 이렇게 탁 올려놓는 것처럼 내 인생을 먼저 탁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만 그 뒤에 내 인생과 올바른 가치와 삶에서 소중한 것과 이 모든 것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정말 50이든 60이든 그 누구에게든 필요하다고 저는 굉장히 강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고등학생도 만나고 또 50대도 만나요. 근데 이 두 분마다 되게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경륜이 다르고 지혜가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것들은 인사이트입니다. 인사이트는 죽을 때까지 못 깨달으면 죽을 때까지 못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되는 건 마인드를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깨달음을 찾아서 헤매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먼저 올바르게 서야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시는 것들이 정말로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가 제가 항상 믿는 이렇게 페이서스를 하면서 강하게 믿게 된 믿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가치는 아마 스스로 자존감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아마 여러분들의 가치를 더 올바르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아마 저를 혹시라도 만나게 된다면 느끼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안에 담겨있는 잠재력과 그 가치에 대해서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비교적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제3자의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났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오늘 라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의심될 때 여러분들이 가진 가치가 이미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들을 일깨우는 작업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공하게 구루들은 가르치려는 애티튜드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을 일깨워줘서 이미 여러분들 안에 잠들어 있는 그런 거인을 다시 깨우고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정말 진정한 어떤 멘토? 구루의 역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는 편입니다. 스스로가 의심될 때 해야 되는 두 번째는 저는 두 번째를 생각했을 때 평정심과 감정 컨트롤을 뽑았어요. 우리가 의심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 진짜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막 강하게 들 때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우리가 막 그런 이렇게 연못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의심이 될 때는 마치 그런 막 드럼 위에 물방울이 튕기는 것처럼 아마 굉장히 요동칠 겁니다. 정말로 이렇게 그릇에 물을 들고 있는데 차에 타 있고 그 차가 자갈밭을 가는 것처럼 내가 정말로 이렇게 물을 쏟지 않으려고 막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안이 흔들리니까 막 그렇게 나의 의지를 벗어나 있는 거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게 의심이 될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마음의 증상입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동기부여에서 뭐라고 해요? 스스로를 신뢰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평정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는 그 존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떤 이 영역이 있어요. 뭔가 이 마음의 특정한 상태거든요. 우리는 그것들을 다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다만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탁 소리를 통해서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조용한 자연의 소리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하루에 딱 3분만 정말로 1분은 좀 짧아요. 왜냐면 진입하는 데 좀 걸리니까 정말 하루에 3분만
평정심이라는 그 키워드가 떠올리는 그 평안한 마음의 상태에 들어가셔야 돼요. 의심이 될 때는. 제가 항상 정말로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평정심의 그 존에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물방울이 쫙 가라앉게 돼요. 이렇게 고요해지게 돼요. 그 고요해지게 딱 되면은 마음속에서 방울 하나가, 이 에센스 하나가 이렇게 조용하게 올라옵니다. 그 에센스가 진짜예요. 진짜로 내가 찾아 헤매던 거, 그거 하나. 그게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일 수도 있고, 신뢰일 수도 있고, 가치일 수도 있고, 내가 잘하는 거일 수도 있고, 오늘 사실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네, 평정심의 존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 컨트롤을 하는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뭐 명상을 하는 건가? 도대체 뭐냐? 너는 불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실상 우리가 평정심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사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첫 번째는 방에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을 닫고 혼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건 제가 쓰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불을 다 끄는 겁니다. 방에 혼자서 딱 5분은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딱 5분만 방에 문을 닫고 혼자 가운데 앉아서 이제 불을 끄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저는 혹시 어두운 거에 대한 그런 포비아가 있으신 분들은 뭐 조금 불을 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조용하게 앉아 있고 내가 차분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음악을 살짝 틀어두시고 숨소리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이게 어떤 명상의 기초 단계지만 딱 요것만, 혼자 있기, 그 다음에 불 끄기, 아니면 잔잔한 등, 그 다음에 내가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잔잔한 음악 틀어두기, 가사 있는 거 말고 가급적이면 자연의 소리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호흡만 딱 10번, 숨 들어 마시고 내뱉고, 딱 요것만 하셔도 됩니다. 딱 그렇게 어떤 평안한 상태에 딱 5분만 머물다가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내가 뭐랄까 너무나 많은 소음에 휩싸여져 있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소음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유동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발견하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될 때 이 평안한 그 존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마땅히 찾아야 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아까 앞서 이야기했지만 내가 내 답을 찾아야 돼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뭐 저도 그런 경향이 있을 때가 있지만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물어보면은 답을 줄 것 같은 사람도 있고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왠지 나를 위한 답을 알 것 같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미 아시잖아요. 답은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서 직접 스스로 마음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건 마치 마음이라는 호수에 직접 빠지는 것과 같아요. 하루에 딱 3분에서 5분만 하시면은 저는 너무 좋을 것 같고, 특히 스스로가 의심될 때는 의심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마이너스일까요?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하지만 상황이 안 좋을 때 나 스스로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제로 포인트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다가 긍정을 쏟아붓는 건데, 저는 그게 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깨고 그냥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아 그렇구나라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그 평안한 상태로 한 번만 돌입해 보시면은 그게 실제로 내 인생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잠시 제쳐둬도 되는 그냥 혼란스러운 상황인 건지, 이런 것들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결국 평정심에 들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분명하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그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스스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항상 제가 타인에게서 들었던 조언과 다른 답이 나왔고요.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물이 나왔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A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나를 힘들게 했던 게 A가 아니라 내 내면에서는 B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던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머리로 아는 것과 내가 내 몸과 마음이 스스로 고통받고 있는 그 두 가지는 저는 제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는 굉장히 괴리가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MBTI를 할 때 실제 나의 모습과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혼동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이 혼란의 어떤 불순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진짜로 고통받고 있는 이유를 발견하는 것과 내가 생각해서 고통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발견하시는 게 이 평정심의 존 안에서 가능하고 가장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방법을 좀 권해드리는 것 같아요. 자, 결국은 의심이 될 때 분명하지 않은 것들을 분명하게 만들어서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가 과거에 잘했던 것들을 스스로 떠올리면서 칭찬하는 방식. 자, 마지막으로 의심이 될 때 자존감에 마치 뭔가 이 케이크 있다면 딱 체리 하나를 딱 얹어주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의심을 궁극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은 확신입니다. 자기 의심은 자기 확신으로 넘어가야 돼요. 자기 확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확신이라는 건 내가 나를 굉장히 강력한 수준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나를 신뢰할 수 있을까? 왜 내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까? 왜 나는 해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떠한 기점을 통해서 내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됐을까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다양한 사람들의 사례가 필요합니다. 사례가 필요해요. 어떤 사례가 필요하죠? 공감할 수 있는 사례가 필요해요. 공감할 수 있는 사례. 또 어떤 사례가 필요하죠? 극복할 수 있는 사례가 필요해요. 공감 사례와 극복 사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부자들과 세계의 구루들이 권하는 어떤 책의 종류 중에 항상 자서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들의 자서전은 단순히 그 사람들의 일대기를 통해서 뭔가 이러쿵저러쿵 위대한 사람들은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해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성취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그 어려운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기로 결심했을 때 얼마나 힘든 순간이 나에게 닥치고 이것들을 내가 극복해낼 수 있는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극복 사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독서라는 단어가 요즘 굉장히 피로감이 들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독서를 해야 된다라는 단어에 피로감이 많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독서가 중요하다. 책 100권을 읽고 300권을 읽고 1000권을 읽고 저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는 사람들 중에서 만나봤을 때 인사이트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요. 책을 많이 읽는 것만 자랑하지 그게 그 사람의 인생에 녹아들지 않은 사람을 너무나 많이 만났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단순히 독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독서가 내 인생에 현재 내 인생에 아주 직접적으로 뭔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공감 사례와 극복 사례를 의식적으로 찾아 헤매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계발서 들을 때 짜증나는 게 뭐예요? 맨날 뭐 하래요. 이래야 된대요. 이게 중요하대요. 이거 안 하면 안 된대요. 아니 이런 계정을 운영하는 저도 짜증이 나요. 답답합니다. 정말로. 실제로 인생을 바꿔내는 그런 거는 내 인생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적용점들이 있을 때 진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인사이트라는 단어도 너무 피로감이 많죠. 저는 인사이트를 떠올리면 정말 거대한 나이아가라 같은 그런 폭포수 아래서 그 폭포물을 쏟아지듯이 막고 있는 저 자신을 이미지로 떠올리게 돼요. 인사이트라는 건 정말 머리를 때릴 정도로 강력해야만 하고 내가 왜 이제 이걸 깨달았지라는 수준의 그런 인사이트입니다.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 거는 그런 수준의 인사이트예요.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공감 사례와 극복 사례를 찾으실 때에 아 이거구나 정말로 막 무릎을 이렇게 탁 칠 것 같은 그런 사례를 찾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뭐 다양한 분들의 자서전을 읽었지만 그냥 고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많은 분들한테 추천하는 건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을 좀 추천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분의 사례를 읽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또 해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폐에도 새겨질 만큼의 위인이고, 또 이 단계가 지나시면은 정말 이제 그런 위인들처럼 내가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또 여러분들의 어떤 성공 포인트가 또 결정이 되게 됩니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나 올 타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공한 사람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성공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애매한 자기계발서, 제가 책 추천할 때 베스트셀러 읽지 말라고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애매한 사람들이 판매 부스 올려가지고 출판사에서 적당한 수준으로 해내는 게 베스트셀러예요. 제 거 책도 제가 스스로 셀프 디스하는 걸 수도 있지만 네이버 가보면 제가 쓴 책도 베스트셀러 붙어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알아요. 제가 얼마나 큰 과도기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지, 제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더 많이 연구해야 되는지, 지식의 넓이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 책이 베스트셀러인 거는 감사하지만 베스트셀러는 정말로 다른 것들이에요. 정말로 그런 꾸준하게 읽히는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보물 같은 책들이 있어요. 책 개수보다도 한 줄기의 깨달음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성장, 신뢰를 만들고 어떤 실력을 쌓는 첫 번째는 이 의심을 종식시킬 수 있는 공감 사례와 극복 사례를 찾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네트워크 드라이빙이라는 어떤 만남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예전에 이 군대에 있을 때 인생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단순히 군대였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었다라기보다 그 당시에 제가 처했던 상황이 사실 너무 가족적으로나 인생적으로나 너무 힘든 순간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제가 제 주변에서 소중한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뭘 했냐면 노트에다가 펴놓고 제가 아는 사람들 이름을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사람을 적어놓고서 그 삼색 펜 있잖아요. 뭐 파란색, 빨간색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아는 사람 수준의 사람과 정말 가깝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사람과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을 제가 다 적어봤습니다. 그렇게 나의 인맥 지도를 그려봤어요. 그렇게 인맥 지도를 그려보니까 나왔던 결과는 지나보면 굉장히 처참합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때 제가 가장 가깝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제 주변에 남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아는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새롭게 사귄 사람들이 저의 마음을 더 깊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이거를 넘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제 주변에 저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제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인맥 지도라는 그 관점에서 내가 배움을 청할 수 있고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내 인생을, 내가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없다면 그런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분들한테 뭐 DM이든 뭔가를 보내고, 그리고 제가 받았던 그런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뭔가 저를 스승님으로 불러주시면서, 그분도 대단한 분인데 저를 스승님으로 불러주시면서 저 배우고 싶다고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내 인생을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내 인생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배움을 청하시고 깨달음을 청하시고 내 인생의 가치를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산소호흡기를 대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짜 가치를 발견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을 조금만 하셔도 이미 그 안에서 수많은 가능성들을 그 사람들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러한 가치를 재발견하시고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주는 사람과 만남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잘 만나기 힘든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딱 오늘부터 100일 동안만이라도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혼자 온라인 멘토라고 삼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곱씹으시고 그 사람처럼 말하고 그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하세요. 우리가 온라인 멘토라고 한다면 그 누구를 설정해도 상관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세요.
그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사람을 보고 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가시고 그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내리세요. 그렇게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내 인생의 멘토로 셀프로 설정을 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가짐을 우리가 흡수하기 시작할 때 인생은 새로운 청사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목표가 없기 때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말 하는 그런 어떤 롤모델들을 내 마음에 채택하시고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내 인생에 이렇게 싱크시키셔서 그렇게 뭔가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멋진 모습을 내가 스스로한테 선물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제 댓글로 따라해도 되냐 이런 건데 여러분들 저는 제가 수많은 멘토를 삼았고 또 그분 중에 뭐 국내에 있으신 분은 한국 분은 딱 한 명에서 두 명 정도밖에 없지만 제가 그렇게 삼았던 분을 보면서 저는 그분처럼 말하고 싶었고 그 덕분에 제가 말하는 방식도 큰 폭으로 달라지게 됐고 그분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과 한 두세 번밖에 대화를 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사람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람처럼 말하려고 하니까 그러한 모습이 제 안에 약간 인베디드 된다 그렇죠. 그게 이렇게 탁 심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변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인사이트와 변화는 5분이 채 걸리면 안 됩니다. 진짜 인사이트와 변화는 꾸준하게도 오지만 한순간에도 와요. 그 계기를 만드는 건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위해서 선물해주고 싶은 모습, 그 모습을 가진 사람을 멘토로 찾고 그 사람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선물해주세요. 소중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을 선물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이랑 똑같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나 스스로를 뭔가 신뢰하기 위해 꼭 하셨으면 하는 건 바로 아웃풋 활동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글을 써라,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해라, 뭐 이것도 있지만 저는 이 궁극적으로 이 아웃풋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어요. 근데 되게 의아하죠. 내가 스스로가 의심이 되는데 왜 아웃풋을 하라고 하세요? 내가 스스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 왜 뭔가 이렇게 말을 하거나 글을 쓰라고 하시는 거죠? 라는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웃풋 활동은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을 최대치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메라를 켜고 아무도 안 보잖아요. 셀프 지금 제가 라방할 때 제 얼굴 보면서 하는 것처럼 셀프로 여러분들이 하는 지식을 쏟아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속상한 거 있으면 삭제하셔도 되잖아요. 쏟아 놓으세요. 그런 아웃풋 활동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의외로 내가 현재 나의 마음의 상태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잘하는 것들도 발견하게 되고 스스로를 여러분들 이건 내가 여기서부터는 진짜 진심. 여러분들 제가 라방할 때 여러분들 못 보고 제가 제 얼굴 보면서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제 얼굴 볼 때 뭘 보는지 아세요? 제가 제 눈빛 보면서 말해요. 제가 이거 굉장히 신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뭐 방법이라기보다 정말 좋은 정말 그런 건데 여러분들 카메라를 셀피로 켜고 영상을 켜고 여러분들의 두 눈을 바라보면서 말하면 여러분들 죽어도 함부로 얘기 못해요. 진심으로 말하게 돼요. 여러분들의 눈동자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바라보고 할 수 있는 말 중에 거짓된 말이 있다면 그거는 진짜 별로인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눈으로 직시하면서 바라봤을 때 진실된 말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는 말이랑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응원일 수도 있고 위로일 수도 있고 아무 말 없이 눈만 이렇게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런 순간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나 스스로 떳떳이 바라보고 있고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두 눈동자 안에서 발견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진짜 인생이 바뀌는 모먼트가 그 안에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진심입니다. 이건 정말로 진짜 정말로 진짜입니다. 거울 보고 해도 눈물이 난다고 하는데 아무도 없는 방에서 여러분들 카메라 셀피로 켜시고 두 눈 바라보면서 정말로 말해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에센스 있는 말을 하고 싶다면 할 수 있는 문장을 제안해보세요.
내가 지금 나한테 오늘 딱 세 문장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딱 세 문장만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분명히 부정적인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한 번쯤은 위로를 할 거고요. 분명히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도 할 거고요. 해낼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저도 그런 순간에 눈물이 납니다. 아직도 눈물이 나요. 왜 나는지 아세요? 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이거 정말로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정말로 공감하실 텐데,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불쌍해서 눈물이 나요. 그 힘든 인생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기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신뢰하는 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내면의 가능성과 힘을 발견할 때 정말로 큰 폭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판단하는 것을 타인한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를 재단하는 것을 상황에 맡기지 마세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말 있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아무리 나쁜 사람이 하는 말도 그 어떤 힘든 순간보다 나 자신이 훨씬 더 큽니다. 그 상황이 나를 삼키려고 해도 삼켜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삼켜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큰 존재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작게 만들어서 어려운 상황의 입속으로 우리가 똘똘 말아서 던져 넣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훨씬 더 큰 존재입니다. 그거를 먼저 믿어주는 활동이 필요하고, 그 안에는 위로도 있고 격려도 있고, 이거는 정말 한글 안에서 다 언어로 담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를 해야 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물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해야 되는 것들도 다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라방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쉽게 인생 살아오신 분 저는 단 한 명도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인간의 인생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 순간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만들어 가시는 인생이 되어야만 우리는 다음 주에도 생존할 수 있을 거고, 다음 주에도 또 잘 살아낼 수 있을 거고, 다음 달에도 힘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매 순간순간이 쌓이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나를 스스로 신뢰하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지금 의심 품었던 이 순간이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뒤집어지게 됩니다. 항상 그렇죠.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고. 지금이 여러분의 올챙이라면 어느 순간에 개구리로 성장해 있게 되고, 올챙이인 사람들은 그때 위로할 수 있는 또 좋은 작업들을 또 해내실 수 있겠죠. 어쨌든 오늘은 스스로가 의심해야 될 때 해야 되는 세 가지를 좀 이야기해봤는데, 오늘 진짜 짧게 하려고 했는데 되게 길어졌어요. 길어지게 되면은 제가 이 주제에 정말로 진심이거나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게 굉장히 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이 달라져 있는 그 모습에 어떤 감정일지 오늘 자기 전에 눈 감고 딱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어려움이 다 끝나고 해결이 되고 다 끝나고, 그러니까 지금 그냥 다 마무리가 되고 정말로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 있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떤 감정일까요? 정말로 심장이 터져나갈 수도 있어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정말로 강력한 그 행복의 감정일 수도 있어요. 그냥 뛰어나가서 내가 신발을 신든 안 신든 뛰어나가서 막 온갖 사람들을 다 포옹해도 나는 그 이상을 행복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런 어떤 완벽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을 끌어당기는 건 지금 당장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순간을 죽기 전에 한 번은 다 경험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메시지가 자기계발과 동기부여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심으로. 정말로 우리는 그런 순간을 모두가 경험해야 하고, 인생이 아름답고 살아있기 잘했다, 이 말 한번 하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힘든 순간은 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주저앉아 울지 말고 어깨 동무하세요. 페이서스의 취지는 그겁니다. 저희가 더 잘나서 막 강연에 올라가서 강단에서 너네를 교육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보다 어려운 순간을 조금 더 많이 겪었거나
조금 더 다양하게 겪었을 뿐이겠죠. 정말로 그 기가 막힌 순간, 살아있길 잘했다라는 그 순간을 위해서 어깨 동무를 해서 연대하고 버텨내면 그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100% 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들으시는 한 100분 정도 가까이 되시는 모든 분들이 그 순간을 경험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그리고 그 순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까지 아마 매주 금요일마다 라방을 하고 있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많은 오늘도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페이서스 하면서 뭐가 제일 좋으세요? 이러면 제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사람들이 뭔가 달라지고 쟤한테 돌아오는 거가 있고 없고 상관이 별로 없어요. 네, 별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도 고3 학생 한 명이 저한테 DM이 왔어요. 그 친구가 두세 달 전에 저한테 만나달라 그래서 제가 만났고 밥도 사주고, 그 친구까지 불러서 같이 셋이서 밥도 먹고 이랬어요. 그 친구가 이제 실업계, 약간 예술 이런 쪽으로 하는 친구였는데 자기 대학 가고 싶다고. 제가 오늘 그 친구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는 DM을 받았을 때 진심으로 기쁘더라고요. 정말로 진심으로 기뻐가지고 당장 전화 달라고 해서, 표현을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너무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너무 잘된 일이라고, 뭔가 이렇게 한번 성취한 경험 자체가 너의 인생을 바꿔둘 거라고. 그래서 아마 인생이 다시 힘들어지고 고통스럽게 되면 페이서스 코리아나 뭐 나를 다시 찾게 되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가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친구 만나서 밥값 쓰고 커피값 내고, 누군가는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세요? 고3 학생이 찾아와서 뭐 그렇게까지 시간을 2-3시간, 3-4시간씩 만나주세요, 그랬겠죠. 실제로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상황들이 극복되는 상황들이 생겨날 때, 이러한 상황을 제가 공유하는 이유는 모두의 축하를 받아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진심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때는 다 다르죠. 그 시기도 다 다르고 어떠한 방식도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꼭 오고 있고 만들어낼 거고, 우리가 함께 그것들을 이뤄갈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희망을 잃지 마시고, 또 이러한 사례들이 더 많이 생길 때까지, 페이서스 코리아는 뭐 이제 10만 팔로워가 넘어갔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커가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계정 성장보다 그동안 저희가 너무나 가파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계신 분들을 위해서 뭔가 돌려줄 수 있는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것들을 돌려줄 수 있도록 저희 스태프들과 저도 계정 성장하자, 이거는 이미 저희는 사실은 손을 놨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더 강력해지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방식이어야 되겠고, 뭔가 우리가 다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고, 네, 힘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인스타 뭐 라방이 대수인가? 뭐 난 너도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관점과 상관없이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도록 항상 페이서스가 존재하는 한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죠. 우리는 언젠가 다 만나게 될 겁니다. 어떤 순간이든 스쳐 지나가든 저희가 주최하는 모임이든 다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또 새로운 시너지들이 생겨나겠죠. 아무튼 너무 응원하고 잘하고 계시고 격려하고 싶고, 뭐 어느 순간이든 간에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행복한 그 순간을 위해서 만족스럽게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